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9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29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11월 30일 12시 50분쯤 됐네요. 예, 오늘은 제가 그 주말을 맞이해서 잠깐 여행을 가까운 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은 집을 왔으면 인터넷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다섯째 주 옵션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룹 B, NVDY를 대장주로 하는 그룹 B의 11월 분배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리턴 오브 캐피탈 ROC 업데이트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주 전에 이 ROC 업데이트를 첫 번째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Q&A입니다. 오늘은 27일 제가 이걸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반복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 일드맥스 ETF들 예를 들어서 뭐 코니, MST와 엔비디아와 테슬리 등등의 옵션 트레이딩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드맥스 트래커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라데이 트레이드와 그리고 데일리 홀딩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면서 일드맥스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한 후에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장 마감 후 영상으로 제가 공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한번 가보시면 이게 이제 yieldmaxetf.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MSTY로 만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뭐 많은 정보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그동안 분배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버뷰, 뭐 목적, 펀드 인포메이션, 데이터, 프라이싱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홀딩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여기 인트라데이 트레이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파일이 이렇게 하나 나오거든요. 이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 11월 29일 날짜로 FBY가 어떤 그 옵션을 어떤 액션을 취해서 샀는지 뭐 숏셀을 했는지 바이 투 클로즈를 했는지 바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컨트랙트의 숫자와 그 컨트랙트를 숏셀 팔았을 때의 프리미엄이 얼마다 5.46달러 퍼 컨트랙트.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파일에 일드맥스에서 그날 발생했던 그 옵션 매매 기록을 전부 다 한 번에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FBY 코니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PPY빗 그다음에 크래쉬 스노이 바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트래킹 하는 부분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걸 클로즈하고 그래서 인트라데이 트레이드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ll Holdings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MSTY가 가지고 있는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컨트랙트의 컨트랙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콜 컨트랙트도 있고 이 합성 옵션 이렇게 P 그죠? P 합성 옵션, 콜 옵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트레저리 빌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이 마켓 밸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국 국채가 오늘 날짜로 약 5억 1,900만 불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죠. 그 외에 이제 각종 그 컨트랙트,
콜 옵션 컨트랙트가 이제 커브드 콜 옵션 컨트랙트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크레딧 콜 스프레드 컨트랙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쉐어 숫자 있죠. 여기 이제 컨트랙트 숫자인데 컨트랙트 숫자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있고 마이너스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것들은 요것들은 커브드 콜이고 마이너스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콜 스프레드의 이 컨트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간단하게 이 정보를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렸고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요 리트레처에 보시면 여기 보면 서플리멘탈 텍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서플리멘탈 텍스를 눌러보시면 이제 요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텍스 다큐멘트 세금 계산하는 다큐멘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에 가지고 있는 모든 ETF가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MSTY를 한번 볼까요? MSTY 같은 경우에 이 지난 4월서부터 이 분배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고 나서 한 달 후가 되면 19A-1 노티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4월 달부터 나왔으니까 4, 5, 6, 7, 8, 9월까지 지금 포스팅이 돼 있죠. 그럼 9월 달 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9월 달 걸 클릭을 하면 이런 식의 이 다큐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다큐멘트에서는 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칼럼 두 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요 두 개 칼럼하고 그다음에 요 나머지 두 개 칼럼이 있는데 이게 이제 9월 9일 올해 9월 9일에 이 분배금을 지급한 MSTY에서 분배금을 지급한 전체 돈이 1.8541달러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Estimated Return of Capital, 그러니까 ROC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나온 MSTY 분배금 같은 경우는 1.8541달러 중에 100%가 ROC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두 개 있는 칼럼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4월서부터 9월까지 총 지급한 분배금이 15.8달러인데 그 중에 ROC가 아닌 부분은 5.69달러고 ROC로 지급이 된 부분은 10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STI 같은 경우는 올해 중에 지급된 그 총 10, 그러니까 9월까지 지급된 4월서부터 9월까지 지급된 분배금 15.8달러 중에 64%가 리턴 오브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36% 그죠? 36%에서 5.6912달러는 그 ROC가 아닌 실제 수익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ROC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부에서 녹여가지고 지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각 ETF에 분배금이 지급이 된 후에 ROC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또한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옵션 초보자를 위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올해 5월에 시작을 하면서 6월, 7월 동안에 나름대로 이제 기초 개념 설명을 하는 그 비디오가 여기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매 기초 설명을 제일 먼저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일드맥스 ETF 옵션 트레이딩의 이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드맥스 ETF의 선택 조건 및 전략이라고 하는 따로 비디오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난 20개월 그러니까 올해 6월 16일이네요. 6월 16일 날 올려드렸던 비디오에서 지난 20개월 동안의 일드맥스 ETF들의 전체 ETF들의 성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한국 분들의 이해가 조금 제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첫 번째 리턴 오브 캐피탈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날 ROC 업데이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Dscience 042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문의를 하셔서 국세청의 비공식 유권 해석을 받아냈습니다.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는 리턴 오브 캐피탈은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비공식 유권 해석을 받으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 예를 든 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26조 3-6항 자본준비금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예를 들어서 ROC는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 유권 해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본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좀 연구를 서치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블로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지금 현직 법무사이신 정경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블로그인데 여기에 이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ROC에 굉장히 적합한 블로그 설명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이게 이제 감액 배당, 즉 준비금의 감액 배당 후 배당 요건 절차와 세금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진 이 블로그인데 그 중에 많은 내용들 중에 3번 감액 배당과 세금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ROC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상법 461조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익금으로 보지 않고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와 시행령 제12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6항 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6항이 이 사이언스 042님께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신 결과에 나와 예를 들어 시행령 26조 3-6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통한 배당을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주 입장에서 납입한 자본을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드맥스 ETF에 저희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그 각 ETF의 NAV (Net Asset Value에서) 자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본에서 납입한 자본을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세청에서는 ROC에 대한 배당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기초로 해서 국세청에서는 ROC를 배당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일드맥스 ETF에서 나오는 월 배당금에서 일률적으로 15%의 배당 세액을 한국 증권회사에서 지금 증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내년 그 종합소득세나 아니면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에 ROC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환급을 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15.4%의 세금을 매기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제가 맥시멈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각 개인이 제가 일단 요 법적인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자 그 민원을 넣어서 국세청에 민원을 넣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부 증권회사 예를 들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ROC에 대한 세금 환급과 이 더 이상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 내부 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삼성증권에서는 ROC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일부 다른 증권회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증권회사마다 다른 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국세청에서 이 ROC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이런 그 어떤 인스트럭션을 줘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제 생각에는 일단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에 민원을 넣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모든 증권 회사에서 그 일드맥스나 미국 그 배당 인컴 배당을 받아주는 그런 ETF 투자하는 주주분들의 이 세금을 갖다가 떼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일단 뗐다 하더라도 1년 후에 환급 절차를 거쳐서 ROC 부분에 어, 증세했던 돈을 되돌려 받는 그런 환급 절차가 좀 더 체계적으로 모든 증권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ROC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도와드리고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주 11월 넷째 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리는 오늘 14.44달러에 클로즈됐고, 테슬라는 345.16달러입니다.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49.4%. 그리고 테슬리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분배금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사주가 일단 끝이 났고 이제 다음 사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날 다시 분배금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11월 25일에서 12월 20일까지의 옵션 매매에서 나오는 수익과 손실을 합계를 해서 분배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주에는 신테릭 옵션에서는 현재 약 3센트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5달러에 500개의 컨트랙트를 더함으로 해서 더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이 약 2.5 밀리언 달러, 2.5 밀리언 달러가 이제 비용으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약 3.8센트의 손실이 집계가 됐습니다만, 오늘 가격이 345.16달러고 지금 현재 신테릭 옵션이 열려 있는 가격은 295달러입니다. 그래서 요 차액이 그대로 콜 옵션의 이익금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클로즈를 했다면. 그래서 50.16달러의 이익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억 4,600만 불 이상의 돈을 벌 확률이 벌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안 했을 뿐이고, 그럴 경우는 약 2.21달러의 수익을 저희들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언제든지. 그리고 요 컨트랙트는 익스파이어리가 내년 2월 21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테슬라의 가격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요거를 자르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기회가 되면 현금으로 현실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컨트랙트를 이 사람들이 이번 주 11월 29일 날 오늘 날짜로 클로즈를 안 하고 12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2주 동안 이제 이걸 컨트랙트를 익스파이어를 열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이번 주가 그 땡스기빙 미국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집에도 가야 되고 해서 이제 이번 주는 테슬리는 이렇게 특별한 그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그렇게 크게 그 변동은 없네요. 한번 볼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오픈돼 있는 36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컨트랙트가 토탈 29,263개를 열었죠. 그 열면서 현재 수입으로 잡혀 있는 프리미엄이 29 밀리언, 2,900만 불의 카브드 콜에서 프리미엄을 수입을 냈지만, 이 콜 스프레드를 또한 열면서 거기에 비용을 들어간 것이 약 550만 불. 그래서 요걸 토탈 다 해보니까 약 현재 2,300만 불 정도의 수입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약 35센트, 36센트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테릭에서는 3.8센트의 손실을 보고 있고, 위클리 콜에서는 35.9센트의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토탈 테슬리는 이번 주까지
32센트의 이익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관전 포인트는 베스트인 경우는 테슬라가 다음 주 금요일 날 $360 이하로 클로즈가 됐을 경우 저희들이 약 23.5 밀리언 달러의 수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컨 베스트는 만약에 테슬라가 $360를 넘어서서 위로 올라갔을 경우 여기 콜 스프레드에서 $425죠. 그래서 $425를 넘어서게 되면 이 콜 스프레드 컨트랙트를 저희들이 사들인 컨트랙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커브드 콜에서 보는 손해를 일부 보충을 하고 또 $425까지 올라가게 되면 신테틱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겠죠. 425 빼기 295를 하면 훨씬 더 많으니까 돈이. 그게 이제 세컨 베스트고 월스트 케이스 경우에는 360에서 $425 사이 그 사이에 만약에 가격으로 테슬라가 다음 주 금요일 날 클로즈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약 23.5 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룹 B입니다. 그룹 B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즉 12월 4일 날 분배금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1월 4일서부터 29일 오늘까지의 이 옵션 매매를 통해서 분배금이 12월 4일 날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는 25.26달러에 클로즈가 됐고 엔비디아는 138.25달러에 클로즈가 됐습니다. 30일 변동성은 36.4%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30일 변동성이 점점 더 이제 적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리버스 스플릿을 했죠. 아니죠. 포워드 스플릿. 그러니까 분할을 그 주식 분할을 10대 1대 10으로 이제 분할을 하면서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나고 또한 이제 가격이 이제 다우존스에도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안정성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가격 변동은 그렇게 엔비디아의 가격 변동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일 변동성이 이전에는 막 60, 70, 80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뭐 성장주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IB30을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바탕으로 한 옵션 트레이드에는 안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 커브드 콜 이 ETF 종목에서 좀 더 안정적인 우상향이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11월 12일 날 1억 8천만 불의 수입을 본 것이 그대로 잘 유지를 해서 신테틱에서는 오늘까지 약 1억 2,200만 불의 이 수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ETF 하나당 약 2.27달러 정도의 이 수익이 이 합성 옵션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아주 열심히 엔비디아의 가격이 우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45, 146, 148보다 낮게 유지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오늘 클로즈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일부터 클로즈를 하기 시작했네요. 수요일 목요일은 아니었고 금요일 이틀 동안 열심히 화요일부터네요. 화요일부터 열심히 이제 클로즈를 잘해서 이번 주에만 벌어들인 돈이 약 15 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4주를 141달러와 142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는 총 10만 개의 컨트랙트, 와 엄청나게 많네요. 10만 개의 컨트랙트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팔아치워서 생긴 이익이 순이익이 약 1,800만 불 정도 되지만 이 돈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분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 콜에서는 이때 이제 한참 올라갔을 때 그때
11월 6일 날한 1.9 밀리언 달러 정도의 이익을 봤지만 그 외에는 이 가격을 넘어서지 못했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 비용이 그대로 손실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4주 동안 NBDY는 이 숏콜에서 숏콜의 이 카브드 콜과 콜 스프레드에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총 2,500만 불의 돈을 2,570만 불 정도의 돈을 벌어들여서 ETF 한 주당 약 47.8센트의 돈을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NBDY는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2달러 27센트 그리고 위클리 콜 옵션 트레이드에서는 47센트 그래서 토탈 2달러 75센트의 아주 훌륭한 성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넷 애셋 밸류가 오늘까지 1.357 빌리언 달러. 지난주에 방송을 제가 보니까 이걸 1억 3천만 불이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린 겁니다. 1.357 빌리언 달러로 아직까지 일드맥스에서는 제일 큰 이 넷 애셋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NBD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BDI는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분배금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분배금 예상할 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관전 포인트는 베스트인 경우는 NBDI가 다음 주 금요일 날 클로즈 될 때 141달러 이하, 그죠? 141달러가 이 커브드 콜 중에서는 제일 낮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죠. 141달러 이하로 클로즈가 된다. 그러면 약 1,48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겠고, 세컨 베스트는 만약에 141달러를 넘어서서 150달러를 넘어갈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 컨트랙트를 저희들이 사들였잖아요. 이 컨트랙트를 사들인 여기에서 이제 돈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한 이 15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이 합성 옵션에서도 또한 이제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세컨 베스트가 되겠고 월스트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NBDI가 142달러에서 그죠? 142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 만약에 클로저가 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약 14.8 밀리언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는 그룹 C고 코니의 다음 분배금 발표 날짜는 12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발표되는 분배금은 11월 11일에서 12월 6일 사이에 발생되는 옵션 매매를 가지고 12월 11일 날 분배금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코니는 오늘 16.54에 클로즈가 됐고 아침에 17달러가 넘었었는데 16.5까지 떨어졌네요. 코인은 296.2달러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77.6%입니다. 아주 훌륭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도 또한 96,700불. 그래서 아침장 열 때는 98,000불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상태에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 11일서부터 그동안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데릭 합성 옵션의 트레이드가 있었고 또 열고 닫고 막 새롭게 더하고 롤업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코니는 1억 9,500만 불의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ETF 하나당 약 3.11달러고요.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그동안 BTC 가격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조금 저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의 주식 가격 자체도 상당히 300불 이하로 유지가 되면서 저희들이 셋업을 했던 320에서 350까지의 모든 컨트랙트를 100% 수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25.5 밀리언 달러 정도를 2,500만 불 이상의 수입을 봤죠. 그리고 다음 주에
가격이 다음 주에도 다시 330불, 322.5, 325, 327.5, 330불을 상당히 스프레드 아웃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이 코인 가격이 296불이니까 다음 주에도 거의 뭐 6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중에 5개 스트라이크 중에서 거의 뭐 한 320까지는 거의 다 컨트랙트를 100%다 돈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상당히 좋게 세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웃더머니가 약 8.9에서 약 11.4%까지 상당히 널널한 여유를 가지고 세팅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 스프레드는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370과 390을 해서 이 콜 스프레드를 사들인 콘트랙트를 사들인 가격이 약 6.5 밀리언. 그래서 토탈 지금까지 코니는 셋째 주까지 둘째 주까지는 상당히 장사를 잘해서 약 9,700만 불, 약 ETF 주당 하나당 1.5476달러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니는 오늘까지 신테릭에서는 3.1달러 이상의 수입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또 1.54달러 이상의 수입을 확보를 해서 토탈 4.65달러의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니 또한 이게 아니야. 코니도 또한 이제 이 1빌리언 달러 클럽에 가입이 됐죠. 그래서 아마 NBDY와 함께 계속적으로 1빌리언 달러 이상에서 계속 좋은 성장을 보여주기를 빌어봅니다. 자, 그리고 그룹 D 관전 포인트는 베스트인 경우는 코인이 322.5달러 이하일 경우에 저희들이 19.8밀리언의 수입을 볼 수가 있고, 세컨 베스트는 370달러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 콜 스프레드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신데릭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월스트 최악의 경우에는 코인이 330에서 370달러 사이에 만약에 다음 주 가격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19.8밀리언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MSTY는 그룹 T입니다. 그룹 T는 11월 18일서부터 12월 13일까지니까 아직 한 3주 정도 남았죠. 3주 정도 더 많은 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발표 다음 그룹 D는 12월 18일 날 분배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STI는 오늘 34.01달러에 클로즈가 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87.47달러에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30일 변동성이 161.1%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는 222%였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550달러에서 3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요동을 쳤죠. 그리고 지난주에 300달러 이하에서 이제 이번 주에 387달러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좋은 변동성이 보였기 때문에 30일 변동성은 161%로 아주 어마어마한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컨트랙트들이 새롭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게 약 4,000개의 컨트랙트가 더 늘어났죠. 4,000개의 컨트랙트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새로운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컨트랙트를 315달러짜리 신테릭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면서 들어갔던 비용이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 콜 옵션이 훨씬 더 비싸니까. 그래서 콜 옵션에서 들어갔던 그 비용이 약 30밀리언 3천만 불.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이 합성 옵션이 255달러와 315달러가 있는데 255달러 경우 오늘 가격으로 클로즈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콜 옵션에서 볼 수 있는 수익이 약 132달러입니다. ETF 그 컨트랙트 하나당 132달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9천만 불. 그 다음에 315달러를 만약에 오늘 가격으로 클로즈 했다 그러면은 1억 2,200만 불. 그래서 총 저희들이 수입을 볼 수 있는 것이 3억 1,400만 불.
그거를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8.48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대륙에서는 약 82센트를 돈 잃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나 시간 날 때 근데 지금 여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 생각엔 이게 2월 21일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제가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아니지 255는 잠깐 볼게요. 잠깐 봅시다. MSTY는 315 MSTR이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네. 오케이, 제가 나중에 고칠게요. 아무튼 뭐 요거는 일단 제가 지금 여기 미스가 된 것 같아요. 요게 지금 클로즈가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변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이게 놓쳤네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예, 아무튼 뭐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음 주에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튼 뭐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82센트 돈을 잃고 있지만 저희들이 벌 수 있는 돈이 이렇게 8달러 이상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콜 옵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29일 익스파이어 되는 옵션에서 두 개에서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전부 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36밀리언 달러, 3,600만 불의 돈을 벌어들였고 다음 주에 클로즈 되는 커브드 콜에서는 약 7,800만 불 이상의 수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미엄을 돈을 저희들이 수입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아웃머니가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게끔 해서 460이 그러니까 445가 사실은 제일 적지만 이것만 해도 벌써 14.8%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클로즈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에도 MSTR은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로 끝날 확률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은 이전에 기존에 이미